중앙일보가 요즘 조선일보와 경쟁이 치열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요? 예. 누가 더 현 정부를 먹이느냐. 최근에 그 문재인 블랙리스트 기사로는 이제 청와대와 설전주의죠. 예. 네,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네.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식 국감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사설 실온 총동원해서 비판했고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도 공격이 한참 있었었고 어제 식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경례 기념 식수한다는 뭐 아주 간단한 기사죠. 이런 건 중요한 기사 아닌데 제목이 마누라가 널 확 베어 버린데 라던 문의 청와대 나무는 이게 제목이에요. 온라인 제목인가요? 온라인 제목 예. 이게 이제 지면으로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본 건데 마누라가 널 확 베어 버린데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나무를 확 베어 버린다고 했던 무슨 어떤 과거에 문맥에 안 맞는 일화예요. 그 일화를 끌어와서 마누라가 널 확 베어 버린데 라던 문의 청와대 나무는 이게 제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좀 고쳤어요. 문의 나무 사랑 잘 안 크면 마누라가 널 베어 버린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조선일보다 하마터면 더 잘해버릴 뻔하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중앙일보 힘내시고요. 근데 뭐랄까요. 공부를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열심히 하긴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요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선일보를 이기지 않을까. 그런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없나요? 중앙일보 요즘. 예, 지면을 보고 있으면요. 네. 조금 이 정도로 세게 나갈 이슈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가 오보다라고 이렇게 정정한 부분들도 꽤 있고요. 아주 세게 나갈 수 있는데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던 대로만 계속해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중앙일보 요새. 삼성 때문인가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방송은 방송으로 생중계되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범관계인 13가지 혐의 가운데 10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예측 가능한 선고가 있지 않겠는가. 혐의가 거의 유사하고, 그죠?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최순실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형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고입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법무특보 이정열 전 판사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는데 여하간 예측 가능성이 높은 형량이다. 선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선 재판들도 꽤 있어서요. 모두 18가지 혐의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가지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 공모했다고 하는 게 18개 중에 13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정도가 13개도 좀 더 높겠죠. 네. 네, 또 그 13개 중에 10개가 유죄 선고된 겁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관련만 쏙 빠진 거거든요. 예, 네, 승계 작업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와서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똑같겠죠. 그때는 그래 최순실 씨한테는 이재용 부회장 빼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넣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 건지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재판과 별도로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한 혐의, 또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나와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후보를 공천하고 비박 후보를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을 짠 뒤 실행에 옮겼고요. 이에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보수 정권이 항상 그랬긴 했는데 자기 사람을 이제 총선 과정에서 씹는 거.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20대 총선이 있었단 말이죠. 1년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기 말에 그 퇴임 이후에 자신을 엄호해줄 인사들, 예. 그런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때 보면. 그때 엄청나게 자본이 많았죠. 김무성 의원이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 옥새 파동 있었죠. 소위. 예. 그것도 이때였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로 찍히고요. 그렇죠.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보수의 새 얼굴로 등장하는 재밌는 거는 그때 그렇게 잘려나가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둬야 한다고 친박 쪽에서 사진을 떼라고 그랬더니 존용. 예, 소위 존용 논란이었죠. 굉장히 단어가 낯선 말인데요. 존용. 그냥 사진 가지고 무슨 존용입니까? 요즘은 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 그때는 유승민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은 뗄 수 없다며 사무실에. 그것도 한참 논란이었고 또 윤상현 최경환 예, 이런 분들이 또 공천 과정에서 협박하는 사건 뭐 이런 음성 파일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전략을 짜고 실행했다는 것이고 그게 보고가 됐다는 거죠. 보고가 된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네, 당연히 보고가 신동철 됐겠죠. 전 비서관이요. 어제 그러한 증언들을 했는데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친전 형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우라고 하는 일인데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예. 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국선 변호인 통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강북은 안대희, 강남은 조윤선 중심으로 경선 선거운동하면 여권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다.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보고대로 안 됐죠. 예. 떨어졌습니다. 네. 네, 경선은 됐었는데요. 예. 떨어졌죠. 근데 둘 다. 예, 강북은 됐었고 강남 그렇죠. 둘 다 안 됐습니다. 본선에서는요. 예. 그런 일이 하여튼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대통령 지시하에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자들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여기에 청와대에서요 했던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또다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경호 의전 보도 분야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됐는데요.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관련 실무회담을요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가 경호상의 이유를 감안해서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요. 남측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원실장과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장 부장의 참석이었는데요. 원래라면 참석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북한 쪽이라. 근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맞상대로 윤건영 실장이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뭐랄까요. 눈, 귀, 손발이라고 할 정도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이니까 아마 그 두 정상의 뭐랄까 뜻, 실무자가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윤건영 실장이 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디테일하게 원하는 바를 서로 그 자리에서 주고받으려고. 뭐 그런 정도로 읽힌 뉴스고요.
다음은 어떻습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예, 북한 관련 뉴스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백악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백악관 NSC 주도로 매주 한 차례씩 관련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부터는 북미 정보기관이 실무 차원의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전언도 있다고 합니다. 했겠죠. 당연히. 미국도. 지금 뭐 관계국들이 다들 바빠요. 북중 회담이 불시에 우리 남쪽 전문가들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후로는 이제 북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당연히 따랐는데 실제 관련 뉴스들이 또 나와요. 보니까. 네,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인데요. 미국의 댄코츠 국가정보국장이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중국도 원래 공식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초청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막을 보면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닐까. 북한 쪽에서 우리가 러시아도 가겠다라는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육자회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북러 회담도 순식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벌어지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북미 회담 다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죠. 아직도 남북 회담이 한 20여일. 그다음에 북미 회담은 아직 날짜가 확정 안 됐으니까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10년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이제 막 한두 달 사이 여러 번 있으니까 바쁩니다. 따라잡기.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해빙 분위기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한미군사훈련 하면 항상 강력 비난했죠. 강력 비난. 네, 북침 예행 연습이다라면서요.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좀 조용하다는 거고요. 예. 자, 다음 뉴스 하나 정도. 네.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군요. 하나 두 개 더 해야 되겠는데. 예. 네.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의 표준지가 크게 올랐다라고요. SBS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결정 과정에서 당초 원안이 크게 변경됐다고 어제 저녁 SBS가 또 보도했습니다. 저도 이 꼭지를 항상 챙겨보는데 예, 끝까지 판다팀이죠. 예, 진짜로 끝까지 파고 있어요. 핵심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서 예, 그것 때문에 풀려났잖아요. 그거 아니다라는 보도인데 그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예,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제일모직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억지로 제일모직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에버랜드 땅값을 이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폭등됐다라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렸다가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일단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끌어올려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지가를 억누르고 있는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확 끌어올렸다가 합병 끝나고 나서 10분의 1로 다시 떨어뜨렸어요. 예, 바로 합병 다음에 그런 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건 진짜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합병되고 났더니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놀랐고요. 정부기관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이제 땅값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가를 10분의 1로 떨어뜨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냈고 그걸 들키면 이거 사기죠. 사기. 예. 사기인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해냈다면 이건 뭐 당연히 쇠고랑을 찰 일인데 삼성이니까. 네, 규모도 엄청난데요. 10만 3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장난을 친 땅들이요. 사기죠.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10분의 1로 떨어뜨리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삼성은 했어요. 그걸 SBS 끝까지 판다팀이 이제 밝혀낸 거고요. 다시 한번 박수를 계속 보냅니다. 저는. 자,
하나만 더 끝내죠.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단이 최근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채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의원의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면 검사가 폭로한 게 근거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염동열 의원도 사실은 그 청탁 명단, 강원랜드가 자체 작성했던 그 명단에 있던 이름이었고. 네, 1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예. 합니다. 그 명단에 또 권성동 의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명단을 실행에 옮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이 입을 처음으로 연 거죠. 예, 부탁받고 부정청탁 한 받았다. 거. 네, 예. 받고 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전모가 밝혀. 네, 오늘 염 의원이요 검찰에 출석하기 때문에 또 이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 뭐 부인하겠지만 이제는 청탁을 실행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강원랜드 사장이 그랬다고 하니까요. 국면이 좀 달라졌습니다.